서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빼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산 수출에 있어서 자기들 뭐 군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는 워낙 특히 육군 중심의 화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주포부터 시작을 했죠. 빼주기 시작하고, 그건 이제 우리는 또 천천히 보충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외국에서는 장점으로 보는 거죠. 쟤네는 자기들 쓸 물건도 급하다고 하면 빼주는구나.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신뢰성. 그 신뢰성이 그냥 신뢰성이 아니라 물건까지 빼주는 선례는 없다. 방산 제품이 워낙 좋다. 고장나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주는 자세. 백인 중심의 서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주 장점이죠. 1차 계약은 이제 말 그대로 180대 그대로 주는 거고 만들어서, 2차 계약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이제 그 전쟁이 앞에서 계속 지속되니까 한 3분의 2 분량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도입을 하겠다. 자기들이 인수인계하겠다. 부대 편성과 훈련, 뭐 교육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 뭐 70여 대라든지 60여 대에서 70여 대는 개량형, 그동안 얘기했던 K2PL 버전, 폴란드 군에 맞는 사양이고 개량형이죠. 전에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를 하겠다. 물론 이제 기술 기반이 해당되는 폴란드 방산업체가 기존의 냉전 시절 때부터 쭉 전차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던 회사고, 국제적으로 아주 뭐 대규모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이제 오류가 발생돼요. 그 60에서 70여 대 사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현대로템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다음에 발주, 그 해당되는 뭐 센서들, 뭐 장비들이 있습니다. 생존 장비들, 뭐 이스라엘에서 온다든지, 그걸 다 합해서 인테그레이션을 같이 해봐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은 거죠. 기존에 단순 수출이 아니라 공동 개발 형식을 이제 취해야 되는 1단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량 숫자가 완성이 잘 되고 테스트가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3차, 4차 발주까지 하겠다는 거죠. 해당되는 자국에서, 폴란드 내에서 우리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들이 상주한 상태에서 일정 숫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4차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니죠. 또 우여곡절이 발생하고 개발을 또 새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완전 뭐 맨땅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개발이죠. 그리고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그걸 이제 해야 되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그 회사, 피모 회사죠. 그 회사의 또 엔지니어들을 국내로 이제 불러들여서, 창원으로 불러들여서, 이 전차 역시 용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용접 부분 기술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가르쳐야 된답니다. 이번에 완전 사인은 직전이고 이제 발표만 한 거죠. 이건 이제 하겠다, 사오겠다, 180대로 추가로 1차에 이어서 공식 발표한 거지. 이게 이제 완전히 문서화시킬 건 아니고 직전이고, 여름 사이에, 가을 사이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남아있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어느 정도의 현지 그 방산업체가 몇 명의 어떤 그 기술자들을, 엔지니어들을 데려와서 가르칠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과제죠. 아무래도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직판하는 거는 이제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1차 끝내고 2차 또 진입을 해야 되니까, 2차 초기 양산 그것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술을 계속 가르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하면은 26년 뭐 후반이나 27년도에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이걸 이제 회의들을 많이 할 거예요. 뭐 CDR, PDR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그것도 개발이니까, 공동 개발도 업그레이드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모의상.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형들을 만들고, 어떻게 부착했을 때 어떻고, 이제 그런 부분을 시도를 같이 할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180대 중에서 이제 3분의 1은 이제 빠른 속도로 배달이 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자체 PL 버전은 또 동시에 이제 개발 시도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제 자기들이 배웠다, 공부했다 싶으면은. 그래서 차후에 이제 27년도 시도를 한다든지 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잘 해주면, 현대로템에서 잘 해주면은 잘 받아가고 기술을, 그러면 3차 양산은 이제 본격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텀을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까지 1차 계약 끝난 이래로 한 대략 3년 걸린 거죠. 23, 24, 25.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한 4년을 잡아야 되죠. 3년에서 4년. 그러면 3차 계약이 좀 나중이죠. 그 전에 소위 약 9조에 달하는 이제 그 금액, 그게 유입되면서 현대로템은 이제 회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어느 정도 다 돈을 이제 쓰고 뭐 비축하고 돈을 하다 보면은 또 3차 계약에 이제 뭐 또 목숨을 또 걸어야 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려야 되는데 영업도 하겠지만은 재촉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3차로 이어지고, 그럼 나머지 물량 4차에서는 아마 이제 정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이게 뭐 대량 양산이라는 게 1, 2, 3, 4를 보면은 맨 끝머리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4차 양산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양국 간에, 그리고 이제 폴란드 방산업체 뭐 회사는 밑에 그 주변국에, 동유럽의 주변국에 자기들이 개량한 버전을 또 현지에 맞게 또 추가 개량해서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로템에서 가져가는 돈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줄어들죠. 이익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는 K3 전차로 넘어간다 하는데 사실 K3 전차가 개발이 완성이 돼도 지금의 전차 시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대량 발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전투기는 앞으로 시장성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전차 분야는 큰 대목. 지금 폴란드 장사가 끝나면은 곡선이 올라가다가 2030년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이 전차에 대한 거는. 근데 뭐 향후 5년 남아있는데 뭔 걱정이나 할 수 있는데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 물건 금방 만들어요. 금방 그 전달하고 배달하고. 그래서 그 다음이 이게 공군에 우리 카이에 KF-10은 이제 미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유무기복합도 준비하고 있고 전자전기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전차는 아니라고. 업그레이드죠 그냥. 센서. 드론에 방어하는 거,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 자기 살아남는 그 개발이지 이게 공격 수단에 있어서의 뭐 화력이 발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2차 계약이 됐다고 해서 뭐 만족한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걱정이 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방산업체들 다 잘 돼야만 저도 이렇게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차 수출은 지금 더 좀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K2 전차가 파워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0% 이상이 국산 전차고요. 나머지는 다 독자 개발한 게 맞고요. 다 응용을 해서 유럽제 전차의 특징들이나 장점들, 그다음에 러시아 전차의 장점들을 다 뜯어보면서 아니면 현지에서 기술을 이제 뭐 사온 것도 있을 테고 응용도 많이 했고 전차포 같은 경우 그대로 뭐 베낀다 하더라도 아주 뭐 완성도가 높게 베낀 거예요. 현대 EI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잘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이 전차 분야가 반대로 다른 나라하고 공동 개발을 하는 거 시도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죠. 폴란드가. 그 전에 K1 전차라는 게 뭐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K1이나 K1A1 물론 이제 뭐 주포 다 면허 생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고도화된 면허 생산 차체를 제외하고 포탑이 사실 미국에서 왔어요. 이게 M1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의 회사에 자기들 이제 공식화된 인터넷 잘 뒤지면 나옵니다. 그 장부가 있습니다. 몇 대를 어느 기간에 생산해서 미국군에 납품하고 뭐 이게 다 있어요. 또 공개된 자료에 끝에 가서 K1 전차가 나와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인터넷상에 돌아다녀도 관심 안 가지면 그냥 K1 전차 국산이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공동 개발이에요. 미국이 설계해 준 거니까.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좀 다운그레이드라는 게 성능이 아니라 축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포탑 낮추고 한반도 지역에 맞게 뭐 유기압 뭐 현수라든지. 근데 포는 영국제 원래 L7A1을 이제 미국화 시킨 거, M68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K1A1도 전차포를 120mm 업근하기 위해서 최초의 독일제 그 120mm 포가 이제 미국으로 또 거쳐서 다시 또 재면허 생산한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미국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뭐 90년대. 그래서 공동 개발을 뭐 시도할 배경도 없었고 그냥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수출도 시도했던 게 그 근본적인 계약서 잘못된 게 있다고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죠, 기사로. 그래서 이 K2가 이번에 우리 국내 내수, 육군에 배치하는 것도 뭐 파워팩 때문에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수출이 터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의미하는 게 이제 이거를 시작해서 기술을 넘기고, 물론 이제 알타이 전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핵심 요소를 가져가서 재조립한 거지, 우리가 그 공동개발 참여한 건 아니고, 자기들 입맛에 좀 변주를 한 거죠, 변경. 근데 핵심 뭐 컴포넌트, 핵심 내부 시스템은 또 뭐 사가는 게 그대로 사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통제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뭐 공동개발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면허 생산 일종의 준 형식이죠. 자기들 이제 독자 입맛에 맞게 개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K2 PL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개발 비슷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3년을 서로 심사숙고, 특히 폴란드에서 심사숙고 했던 거고, 자기들의 그 기존에 냉전 끝난 다음에 탈냉전한 다음에 기존에 그 정비하는 전차 정비하는 기술마저도 중간에 사라지고 다 유실된 거죠. 기술자들이 떠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끈 거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는 들어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같이 현지에서 공동 개발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이 사실상 국산 전체의 해외 버전의 공동 개발은 이번이 사실 처음이다. 알타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칭찬을 할 때 신뢰성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빼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방산 수출에 있어서. 뭐 서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못해요. 자기들 뭐 군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는 워낙 어떤 군의 특히 육군 중심의 화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주포부터 시작을 했죠. 빼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천천히 보충을 하고, 워낙 이제 뭐 1000여 대의 자주포가 있으면은 일부 좋게 표시 안 나게 빼도 또 이제 빼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빠진 거를 다시 또 받는 데 있어서 보통 2년이면 또 채워주니까 별도로 생산을. 그러니까 이게 다 맞은 거예요.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차가 이제 K2 전차보다는 이제 K1 전차가 주력이고, 사실상 그 일선 야전 부대에서 K1, E1
그다음에 K1 지금 현재 A2인데 이게 사실상 주력이고 숫자상으로도. 그리고 K2 전차는 아직은 주력이라 할 수 없죠. 숫자가 보면은 아직 모자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 상대의 전차 전력인 K1 계열만 있어도 일단 근접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중동 지역의 광활한 아니면 러우 전쟁처럼 뭐 그냥 드넓은 데서 그 사거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중동이나 그쪽에 동유럽의 그런 지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K1 시리즈 가지고 버틸 수 있다. 전쟁 초기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전술상, 성능상의 어떤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도 K1 전차 맞으면 또 격화돼요. 뭐 사람 무조건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먼저 쏘면 되니까 정확한 사격 통제 장치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배경 담보가 되기 때문에 K2 전차를 중간에 파워팩이 있어도 버틴 거고 또 일정 부분 현재까지는 이제 주한미군의 한중이라고 하지만은 또 에이브럼스 전차가 외관, 칠곡 외관에 또 비축이 돼 있고 연합태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외국에서는 장점으로 보는 거죠. 쟤네는 자기들 쓸 물건도 사용 물건도 일정 부분은 요청하면은 급하다고 하면 빼주는구나.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신뢰성. 그러니까 신뢰성이 그냥 신뢰성이 아니라 장비 신뢰성이 아니라 물건까지 빼주는 선례는 없다. 그리고 방산 제품이 워낙 좋다. 고장나도 바로 달려와서 고쳐주는 자세. 이거는 이제 소위 백인 중심의 서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는 이제 얻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아주 장점이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나 나라가 있는데 신생 국가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기술의 신뢰성과 같은 그 사람들 인력들의 순수성이 좋다는 게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장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제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해외발, 혼합된 기사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면밀히 보거든요. 솔직히 최신 소식은 뭐 영어로 된 것도 봐야 되고, 현지 뭐 언어로 된 것도 뭐 이렇게 다 번역해 돌려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게 2차 계약은 사인을 앞두고 있다고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확정은 됐는데.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게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폴란드가 이렇게 무기를 한국의 K방산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제 엄청 발전했는데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파치 가디언까지 뭐 전투기 F-35 여러 가지 미사일 쪽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발전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돈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폴란드가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진출을 또 팔아야 되는 지역이 중동 국가들이죠. 뭐 이집트가 또 있고 기다리고 있고 사우디도 있고. 근데 이들 역시 우선시하는 이제 무기 대상이 있는데 특히 당장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이제 FA50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물론 이제 J10 뭐 중국제 전투기 얘기하는데 그건 또 클래스 다른 또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육군에 그 전차 현대화 과제가 있어요. 워낙 이렇게 이집트의 그 지도를 그 코뿔소를 뒤집어놓은 것 같은 이렇게 이 북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이게 자르제듯이 이렇게 땅을 잘랐어요. 근데 이쪽에는 리비아 문제가 있고 밑에 그 수단 뭐 에티오피아 하여튼 온갖 막 문제되는 아프리카 그 나라들 밑에 다 있잖아요. 근데 땅은 이렇게 자로짓게 해서 잘랐고 근데 또 이쪽에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과 완충지대.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의 사막화된 땅을 주변에 엄청난 그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변 환경이 그럼 드론만 날려서 자폭 드론만 날려서 그게 침투하는 소위 그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가까운 미래에도 그 게릴라들 리비아 쪽에 반군들 넘어올 수 있거든요. 수단 쪽에서도 뭐 수단 밑에 복잡하잖아요. 남수단 뭐 이디오피아 에티트리아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한 나라에 소말리아 가지고 그런 잠재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시를 위해서는 기동화된 화력, 기동 화력 격파가 될지언정 근데 뭐 다 한꺼번에 일게 되다가 한순간에 격파되는 게 아니니까 전투가 일어나면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의 어떤 희생을 이제 이집트군이 이제 감수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은 전차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죠. 또 그쪽은 나름대로 그 사막지대 비슷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전차가 이제 어느덧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유럽 주둔 미군이 전차를 뭐 상당 부분 비축했던 거는 이제 방출하는데 그게 이제 M60, A1, A3, 그다음에 A3 TTS라는 이제 그 패턴의 마지막 패턴 전차. 그거를 이제 중동 지역에 걸프전 끝나자마자 어마무시하게 방출해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90년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군사력이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해서 많이 방출하고 원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건실한 군사력이 됐는데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M60 시리즈가 이게 또 손을 봐야 되고 이제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이제 고장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럼 결국에 이제 신형 전차로 요즘 전차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집트의 전통적인 이제 친러 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러시아 전차가 만만할 것 같은데 그 시절은 다 지나고 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이제 멀어지면서 거리 두고 아주 뭐 손절한 건 아닌데 마치 뭐 73년도 4차 중동전 때 같은 그런 상황은 절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전차 조달이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어렵다는 거죠. 러우 전쟁도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그럼 현실적으로 유럽 다들 아시다시피 전차 뭐 비싸고 조달도 잘 안 되고 선정을 해봤자 그때 중국제
중국제 전차? 그것도 그렇게 뭐 대량 생산해서 뭐 해외 수출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경전차는 있지만 나이지리아가 채택한 거 찔끔찔끔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 체제에 뭐 돈만 주면은 가져올 수 있고 미국 전차에다가 프랑스제 전차의 어떤 특징들을 혼합해 놓은 아주 독특한 성능의 전차. 서구 시스템에 맞게. 근데 좋은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KT 전차. 그래서 그 생각은 이제 많은데 이게 기존에 군사원조 받은 그 미국한테 군사원조 받은 그 M60 계열이 뭐 1000대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걸 1대1 한 대당 한 대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거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외신 보도에 사진 보도를 보시면은 그 주변 뭐 가자 거기 때문에 시나이까지 뭐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시나이 반도 그다음에 이쪽에 리비아 여전히 시끄럽고 수단도 맨날 시끄럽고 밑에 그 국경선 감시 이제 강화해야 되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M60 A1, A3 시리즈가 가서 경계 배치된 거 전방 전개 식으로 일종의. 그래서 야, 쟤를 아직 멀었구나. 저걸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물론 대만군도 M60 A3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자기들이 돈 들여서 뭐 파워팩을 교체한다든지 나름대로 요즘의 어떤 그 안에 그 장비들로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더 사용하기 위해서. 섬나라이면서도 운영주의에 신경을 쓰는 거죠. 돈을 들여서. 뭐 대수가 뭐 400대 수준이니까 300에 400대. 그래서 뭐 그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만군의 M60 A1, A3 문제하고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이집트가 생각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저걸 접근하는지 돈 문제가 결국 나오니까 미국의 FMF 자금이라는 게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만 이제 적용됐다고 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뭐 좋은 무기 팔면서 이제 뭐 군수 지원도 하는 거고 이집트한테는 후속 군수 지원 중심이에요. 무기를 새로 그 돈을 줄 테니까 뭐 미국제 무기를 새로 사라 이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 부품을 정비 유지 쪽에 돈을 이제 군사 원조를 해주는 거죠.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부품을 이제 제대로 이제 배달을 해서 갈아 끼워서 유지를 하게끔 그 전차를.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살려면은 이제 그 이집트 군부가 무슨 관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이 좀 있대요. 별도로 국방予算과 별도로. 그래서 그 돈을 쓰려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쓰려면 대상국이 지역이 뭐 유럽에 좀 편중돼 있는 게 좀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그 동안에 잠수함을 독일제로 산다든지, 그다음에 뭐 호위함을 뭐 이태리제, 뭐 프랑스제 뭐 이런 식으로 막 혼합해서 유럽에 편중돼. 자기들 뭐 리베이트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전차나 FA-55를 어떻게 지금 해법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주포는 진입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영업 과제 뭐 양국 간의 뭐 협의에서 틈을 찾아야 되는 틈새를 찾아야 되고 또 미국도 이제 개입을 하면 FA-50 같은 거는 이제 미국제 엔진이니까 그거를 군사 원조 프로그램에 FMF 자금에 포함시켜서 미국이 그 돈을 지불해서 그거를 우리 카이 공장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좀 변형된 군사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국과 좀 협의도 해야 되고 전차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수출에 또 어떤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동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대체해야 되고 사가야 되는 그 물건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이 또 나라별로 사우디는 또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또 다르고 전차는 또 아니더라고. 밀려났고. 그리고 전투기하고 뭐 대공미사일, 지동미사일 이런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후티 반군 때문에 예멘 그 홍해 문제 때문에 함정의 현대화 그리고 이제 잠수함 도입. 그래서 사우디는 해공군에 또 우선순위를 돈 지불을 하는 게 지출하는 게. 근데 또 전차도 역시 사우디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에 왔고 막바지 목까지 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데 나라별로 중동의 나라별로 이제 국방비 쓰는 게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폴란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 언론들이 좀 아쉬운 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 KT 전차 수출된 나라는 완전히 공식화된 거는 폴란드밖에 없는데 뭐 K 방산의 전차가 뭐 여기저기 또 뭐 입질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앞서가는 뭐 주식과 연동된 기사를 너무 안 바라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고 더욱이 2025년 지금 여름이죠. 여름에 와서 이게 작년 대비 좀 식었어요. K방산에 대한 게 좀 식었어. 제가 느껴요, 요즘에. 좀 덜 관심도. KF11도 작년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최소한 서울 아덱스 전까지는 또 조용할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 아덱스 또 끝나면 식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올해는 KT전차의 약 구조의 수주를 받았지만은 또 다른 2026년대 KF11은 좀 이른 것 같고 계약하는 것까지는 사인하는 거. FA-50의 개량량이 좀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주도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본격화돼. 뭐를 개량했는데 성능이 나오더라. 그리고 무슨 뭐 미국제 무장을 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 게 나와야 이제 명맥을 K방선의 어떤 명맥을 관심과 이슈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K방사는 계속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면이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도입국에서 방해하는 그 언론들, 해당되는 전문 언론들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 좀 거슬려줘도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방사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한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생해온 것도 많고 항상 뭐 접하고 만나니까 그들의 어떤 뭐 노력과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도입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좀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좀 우세하게 앞서가는 협상력을 가지려고. 근데 그거를 그대 국내 이제 어떤 그 거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퍼오는 자체, 그거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 한국의 방사업체 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고. 실수하는 거는 없잖아요. 있는데 내수 우리 국방부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행정 절차가 뭐 늦어진다, 잘못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럼 어차피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심을 이제 앞으로도 하니까, 그래서 국내 방사업체를 좀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십사. 더 지금보다 더 그래야만 2030년대 K방산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 여름 이후로,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10대 방산업체가 좀 안정화 단계에 올라서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30년대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야만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